네, 안녕하세요. 동계레저스입니다.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입니다. 아직 스키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도 있고, 스키장에 가봤던 분들도 있습니다. 스키장에 가봤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스키에 대한 용어나 혹은 여러분이 한 동작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나아가 여러분들이 타인을 알려줄 때 혹은 지도할 때 혹은 지인들한테 이런 스킬이나 스키에 대한 기초를 어, 가르칠 때 또 도움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에서 나아가서 확장해서 타인을 가르친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러한 기초 용어와 기초 동작 연습법 등을 같이 익히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3주차 주제는 여러분들이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보자입니다. 이때까지 1주, 2주차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가기 전에 어떠한 장비들을 골라야 하는지 장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급하게 슬로프를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장비라는 도구가 여러분들 신체에 착용이 되면서 이질적인 움직임이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는 여러분들이 완만한 경사에서 평평한 곳에서 스키를 어떻게 연습하고 친숙해지는지,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기초 동작을 학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에서 중급, 상급으로 이어가기 전 굉장히 중요한 기초 동작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3주차, 이제는 스키를 타봐야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동작을 이제 숙지했으니 프로그 보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로그 보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은 스키장에 가보신 분들도 용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스키장에 가면 알려줄 게 굉장히 많고요. 정신도 없고요. 그리고 눈은 스키장에 벌써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빨리 타고 올라가고 빨리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용어에 대해서 알려줄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막 장비도 들어야 되고 막 신나고 고글도 써야 되고 막 모자는 어떠냐 스키복이 어떻다 이렇게 그쵸 굉장히 신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혹시 알지만 이게 그게 무슨 용어였지? 그냥 A자? 11자? 이렇게 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용어에 대해서 알고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스키장에서 지인들한테 그 자세는 뭐 프루그 보겐이야. 프루그 보겐은 뭐 A자 모양을 만드는 걸 프루그 보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나아가서 지도자 혹은 여러분들이 타인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용어 확실히 기억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프루그 보겐이 있었고요. 프루그 보겐과 폴라인이라는 네, 챕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폴라인은 저번 주에 했듯이 네, 최대 경사선 산 정상에서 계곡 쪽으로 쭉 굴렸을 때 일자로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직활강하는 그러한 각도이고요. 다음엔 패러렐 턴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지만 패러렐 턴이 뭔지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 응용으로 패러렐 스탠스와 프루그 보겐
스탠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프루그 보겐과 패러렐 턴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루그 보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프루그 보겐은 사진과 같이 A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회전함으로 스키 모양으로 속도 조절과 턴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프루그 보겐으로 여러분들이 A자 모양을 하면서 속도 조절 그리고 턴이 가능한 기술이란 걸 오늘 같이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프루그 8N으로 직활강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보았고 그리고 정지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높은 슬로프에서는 이 동작만으로 내려오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 회전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속도도 조절하면서 턴도 할 수 있는 것이 프루그 보겐 턴입니다. 즉 프루그 보겐은 A자를 유지하면서 회전함으로 스키 모양으로 속도 조절과 턴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세는 아마 스키장에 가시게 되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세고요. 그 다음 초보자를 떠나서 중급자분들도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경사진 곳에서 완만한 곳으로 내려왔을 때 속도를 조절할 때 이렇게 엣지를 넣기도 해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 프루그 보겐 이란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A자라고만 하지 말고요. 프루그 보겐 이란 용어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앞에 프루그 보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프루그 보겐으로 턴을 하는 걸 연습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알고 연습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가셔서 혼자서도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던 거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전의 원리를 이용하여 S자 회전을 해보는 경우이고요. 일단 먼저 스키의 기본 자세를 유지하면서 프루그 자세로 최대 경사선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자, 두 번째,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의 스키 쪽으로 체중을 서서히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점차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지금 2번 사진 같은 경우는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오른쪽이고요. 지금 사진으로 보았을 때 스키어의 오른발 쪽으로 바깥쪽, 오른쪽 바깥쪽으로 체중이 점차 이동된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3번 체중이 한쪽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스키는 지속적으로 점차 방향이 바뀌면서 회전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체중을 완전히 옮겨야 됩니다. 네, 3번처럼 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체중을 지금 스키어의 오른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곡 쪽이고 바깥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스키어의 오른발, 오른쪽으로 체중을 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발 모양은 당연히 A자 모양을 하고 있고요. 다음 4번.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면 다음 회전을 준비합니다. 한쪽에 집중되었던 체중을 다시 처음처럼 양발에 옮깁니다. 그러면 스키는 최대 경사선 방향, 폴라인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4번처럼 체중을 다시 가운데에 놓았다가 스키가 폴라인 방향, 정상과 계곡 쪽, 즉 바로 일직선이 되는 폴라인 방향 될 때까지 다시 기다려 주고요. 그 다음 5번 스키가 최대 경사선으로 향하면 다음 턴 방향으로 회전을 준비합니다. 이때는
업을 한 상태죠. 아까 저번에 수업 시간에 업과 다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지금 5번 동작은 업을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6번. 반대편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 이전과 반대쪽 스키 위에 점차 체중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네, 6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번엔 스키어의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 그리고 바깥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깥쪽은 계곡 쪽을 바깥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체중을 왼다리에 꾹 실어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스키가 반대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체중을 한쪽에 유지하면서 S자 턴이 완성이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네, 이렇듯 프루그보겐 턴 할 때 용어와 그리고 체중 이동, 네, 무게중심의 이동이 1번에서는 이제 오른쪽 그리고 이제 6번에서는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서서히 꾹 이동했다가 그 다음 무게중심 이동이 끝난 다음 무게중심을 다시 가운데 양발에 골고루 준 다음 살짝 업을 릴렉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운 하면서 무게중심을 주어주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알아두고요. 이러한 연습법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했었고 저번 주에도 간략하게 폴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폴라인은 여러분들이 스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요. 제가 앞에서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3초의 공포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 폴라인인데요. 폴라인에는 아무래도 직활강하는 바로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속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폴라인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어와 정의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번 주 과제에 대한 답을 보면 어떤 분은 폴라인을 3초의 공포라고 정의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구나. 폴라인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야겠구나 라고. 네, 3초의 공포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폴라인이라고 하면 네, 폴라인이란요 최대 경사선을 이야기하고요. 산 위에서 아래쪽으로 공을 굴렸을 때 공이 굴러가는 방향, 옆으로 굴러가지 않죠, 공이. 만약에 뭐 언덕이나 돌이 있으면은 옆으로 굴러가겠지만 공은 쭉 밑으로 굴러가겠죠. 네, 이렇게 정확히 용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걸 부탁드리고요. 최대 경사선까지 기다린 후 다음 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릴 때 배의 뱃머리는 확확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단 배가 움직일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최대 경사선에 도달하기 전에 회전을 시도하면 다음 회전할 스키가 여전히 이전 방향으로 향하기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턴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최대 경사선은 스키가 완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턴을 시작하기 적합한 위치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한 포인트고요.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아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파와 사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정파는 폴라인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 회전을 준비하고요. 사파는 급해서 폴라인 따위 하지 않습니다. 폴라인을 하지 않고 속도부터 급해 하면서 뒤차기라고 하죠. 스키의 뒷부분을 임의로 근력으로 팍팍 차서 방향을 바꿉니다. 스키장에 가시면은 사파 같이 폴라인 최대 경사선을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
가르침을 받지 못한 분들은 뒷발을 찹니다. 왜냐면 방향은 바꿔야 되겠고, 속도 붙긴 무섭고, 나는 가능해 하면서 팍팍 차서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팍 갑니다. 이거는 폴라인을 생략한 동작이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배가 이렇게 슥 가는데 밑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방향을 밑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배가 뱃머리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경우 보신 적 있나요? 네, 그거는 거의 배가 아니죠. 배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거나 혹시 나아가서 보드를 탈 때도 폴라인, 최대 경사선 어느 정도 유지하고 방향 전환, 다시 폴라인, 방향 전환, 폴라인, 방향 전환. 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정파의 길을 걷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또 이런 다음에 또 과제를 내면 정파와 사파의 구별법이라고 폴라인을 표현하진 않겠죠. 네, 다시 강조하면 최대 경사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예시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용어의 정의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르칠 때 네, 폴라인은요 딱 하면서 설명을 딱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지도자가 나중에 될 수 있기를 저는 꼭 바랍니다. 네, 앞에서 연습법에서 살짝 언급은 했었는데요. 프루그북엔 쉽게 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턴의 원리를 활용하여 프루그북엔 턴을 연습하는 법을 알아보았죠.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관건은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체중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 스키를 신으면은 아무래도 시도하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알아보겠는데요. 스키를 쉽게 타려면 일정한 리듬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키에서 회전은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모양으로 회전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키를 타는 것에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새로운 리듬까지 적용하기란 아무래도 인지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죠. 하지만 스키를 탈 때 리듬을 이용하면 점점 더 쉽게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스키는 오른발과 왼쪽의 반복 운동입니다. 따라서 양쪽 동작이 일정한 리듬으로 잘 연결되면 무난히 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키 고유의 리듬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리듬이 스키어의 몸에 배게끔 해야 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더라도 서툴더라도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리듬 연습, 업다운 연습인데요.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 보면 특히 초보자용 슬로프에서 자주 듣는 말이 업 그리고 다운입니다. 말 그대로 일어서고 앉는 동작이고요. 몸의 무게중심을 좌우로 이동하면서 스키가 회전하는데 이것이 턴의 원리라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동작을 조금 더 하기 쉽게 하는 네, 이러한 업과 다운입니다. 앞에 연습법 생각나시나요? 네, 연습법에서 네, 무게중심을 바깥쪽 맨 처음에 1번 사진은 오른쪽으로 줬었죠. 네, 오른쪽에 주다가 그 다음 턴이 완전 끝난 이후에 그 다음 업을 해서 무게중심을 그리고 가운데에 놓고요. 그 다음 릴렉스 업 하고 무게중심을 가운데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폴라인으로 네, 폴라인으로 스키가 아무래도 향하게 되고요. 폴라인으로 쭉 가다가 밑으로 직활강하는 느낌 3초의 공포 살짝 느끼다가 그 다음 무게중심을 바깥쪽 이번에 오른쪽으로 턴했으니까 이번에는 왼쪽에 무게중심 주면서 다운 하면서 꾹 눌러줍니다. 쭉 해서 방향전환 뱃머리가 쭉 이동을 하고 그 다음 회전이 정확히 다 되고 그 다음
서서히 무게중심 가운데 업 하고 잠깐 릴렉스 쉬어주고 다시 폴라인 기다렸다가 그 다음 서서히 네 이렇게 이러한 일련의 연습 과정 앞에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프루그보겐 턴의 완성입니다. 네, 그림과 같이 업 동작은 스키의 한쪽에 체중이 실려야 회전이 시작되는데 눈 위에서 스키를 신고 체중을 옮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한쪽 스키에 체중을 싣기 위해서는 일어서는 동작을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의 스키에 힘을 주고 있다가 갑자기 반대쪽 스키로 체중을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중을 옮겨야 다음 턴을 하는데 이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준비 운동으로 턴의 전반부에 한쪽에 집중되어 있던 체중을 양발에 분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동작을 취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스키가 양발에 고루 체중이 옮겨지면서 스키의 방향이 폴라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그 동작이었고요. 그 다음 다운 동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중이 양발에 균등히 실리고 몸을 일으키면 스키는 폴라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한쪽에 있던 체중이 양발에 옮겨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상태에 스키톱 밴드가 완전히 A자의 삐족한 부분을 스키톱 밴드를 완전히 최대 경사선 방향으로 향했을 때 다음 회전 순서가 되는 쪽 스키에 체중을 옮깁니다. 바깥쪽이라고 표현했고요. 몸을 일으켜 세운 상태에서 몸을 낮추면서 한쪽 스키에 체중을 전달하므로 더욱 강하고 원활하게 체중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동작으로 턴의 원리에 따라 스키는 또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양발에 의존하여서 몸을 턴할 때 다음 방향으로 하면서 체중을 이동하면서 몸을 낮게 만드는 동작이 바로 이런 다운 동작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는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러한 동선을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업 한 다음 폴라인 할 때 폴라인에서 다운 시작하면서 서서히 무게중심 하면서 이렇게 완만한 S자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파는 이렇게 완만한 모양을 못 그리겠죠. 왜냐하면 폴라인을 못 기다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배웠던 분들은 이렇게 완만한 폴라인과 완만한 S자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스키장 가서 만약에 이 다운 부분 있죠. 다운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가속이 좀 붙어서 아마 조금 무서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때 선생님 말 믿고 조금 기다렸다가 나의 스키 모양이 완전히 폴라인을 그렸는지 한번 폴라인? 오케이. 폴라인 됐지? 그 다음 다운 하면서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오른발에 체중을 주면서 오른발의 화살표 방향으로 바깥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오른발 그 다음 쭉 내려온 다음에 밑에 부분은 왼발에 바깥쪽에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동선에 대해서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학습자가 되고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프루그 보겐 턴의 완성입니다. 앞에서 구분해서 연습한 폴 체크와 업 다운 동작을 연결하여서 턴을 완성해야 됩니다. 폴 체크 동작으로 리듬을 잘 연결하며 정확한 체중 이동으로 턴을 완성하는 모습이고요. 앞에 설명한 그림으로 했었던 거에 이제 발자국이 추가됐죠. 양발이 이렇게 나오고요. 폴라인 이후에 오른쪽 발바닥이 조금 진하면서 커진 거 보이시죠? 이건 무게중심을 바깥쪽 오른다리에 주었고요. 그 다음
방향 전환이 다 이루어지고 업 해주고 약간 릴렉스 하면서 양발의 체중을 옮긴다는 거, 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서서히 기다렸다가 천천히 기다렸다가 양발의 체중을 옮기게 되면은 폴라인으로 접어들고 그 다음 왼발에 다시 한번 다운 하면서 S자 모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보자분들은 가속이 되게 되면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자 스키의 톱밴드가 A자 진행하는 방향이 산 쪽으로 향하면 스키는 절대로 가속하지 못합니다. 왜 가속하지 못할까요? 지금 이 그림의 마지막 부분 S자의 끝에 보면은 방향이 완전 산의 정상 방향으로 향하죠. S자의 끝이 그죠? 진행 방향이 산 위쪽으로 향하면 스키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가속이 붙어서 쭉 나아가다가 여러분이 방향을 끝까지 왼발을 쭉 주고 산 방향으로 향하면 스키는 멈추게 됩니다. 근데 멈췄다가 다시 백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멈추고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S자 할 때 나는 가속이 너무 붙어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럴 때 산 방향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멈췄다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면은 안전사고 여러분들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향 전환을 산 쪽으로 향한다 그러면은 속도를 0으로 다시 만들었다가 여러분들이 컨트롤 가능한 속도, 제어 속도를 준수한다면 사고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면 이렇게 풀그 보겐 턴 연습하다가 직활강, 폴라인만 하다가 그냥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표현해 주고 싶은 건 이렇게 산 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속도는 점차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 속도가 어느 정도 멈춰서 컨트롤이 가능할 때 살짝 이제 오른다리 혹은 양발의 체중을 옮기면서 이렇게 다시 S자 모양을 다시 이렇게 유지해주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속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프루그 보겐을 위한 응용 동작입니다. 네, 연습법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응용 동작은 어떻게 하면은 스키에 자신의 체중을 완벽히 전달하느냐에 대한 연습입니다. 여러 가지 응용 동작 중 자신에게 잘 맞거나 이해하기 쉬운 연습법을 선택하여서 훈련해야 됩니다. 프루그 보겐 턴은 모든 턴의 기본이며 몸의 움직임과 리듬은 앞으로 스키를 타는 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턴이므로 반드시 잘 숙지해야 됩니다. 네, 회전 시 무릎 잡기라는 연습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처음 프루그 자세로 시작을 하고요. 다음 2번 체중이 실리는 바깥쪽 무릎을 양손으로 잡습니다. 지금은 스키어의 오른발에 무릎에 양손을 잡고요. 그 다음 3번 계속 무릎을 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그리고 몸의 양팔이 오른발 무릎에 가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오른쪽으로 충분히 네, 턴이 된 이후에 그 다음 턴을 위해 업 해주고요. 네, 무게중심 가운데로 놓으면서 양발의 체중을 균등하게 한 다음 그 다음 스키의 톱밴드 부분이 폴라인으로 향했을 때 그 다음 왼 무릎에 이번엔 양손을 올리죠. 양손을 올리고 폴라인에서 점차 왼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게 이러한 연습법입니다. 지금 회전시 무릎 잡기는 폴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중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연습법이고요. 이 동작 연습법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어깨 기울이기입니다. 어깨 기울이기는 프루그 자세로 양팔을 벌린 후 출발하고요. 그 다음 회전하는 방향의 어깨를 기울입니다. 어깨를 기울여서 지금 폴의 위치가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팔이 높고요. 왼팔의 어깨가 확실히 낮죠. 왼팔 폴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네, 이렇게 어깨를 기울임으로써 무게중심을 확실히 주는 느낌을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폴의 위치가 다르죠. 이렇게 폴의 위치를 다르게 할 정도로 어깨를 기울여서 계속 기울이면 체중이 이동되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의도하지 않아도 회전은 어깨를 기울이면 무게중심이 이동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뭐 4번처럼 업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이번에는 반대 방향 지금 왼쪽이니까 오른쪽으로 하겠죠. 이렇게 좌우로 체중 이동하는 무게중심 이동하는 방법 연습법 두 가지 있었던 거 어깨 기울이기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프루그복의 응용 동작 연습법 네, 세 번째 설명 같이 하겠습니다. 폴 평행으로 잡고 회전하기입니다. 앞에서는 팔을 들고 어깨 기울이게 했었죠. 그리고 폴 없이 무릎에 양손을 올려서 무게중심 이동하는 거. 이번에 세 번째 폴 평행으로 잡고 회전하기입니다. 처음 양손에 폴을 수평으로 놓아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지금 나의 폴이 지금은 수평으로 잘 있다가 폴을 평행으로 하다가 턴의 전반부에 턴하는 스키 쪽에 어깨를 기울입니다. 네, 폴라인에서 그 다음 어깨 기울이게 해서 평행으로 잡고 있던 폴도 같이 기울어졌는지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작도 초보자분들이 나의 무게중심 그리고 이를 정확히 주었는지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을 평행으로 잡고 회전하기는 상당히 중요한 연습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기울어짐으로써 회전이 되는 걸 보고요. 초보 스키어에게 어깨를 기울여서 체중을 한쪽에 주라고 하면 자신은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행으로 이렇게 폴을 잡아서 이 폴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혹은 나는 기울인다고 기울였는데 폴은 수평인 상태면 확실히 기울여지기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3번 폴 평행으로 잡고 회전하기 연습법입니다. 다음 4번은 폴 수직으로 잡고 회전하기입니다. 폴을 수직으로 잡고 출발을 하고요. 이렇게 폴라인을 지나서 수직인 폴이 어깨와 같이 기울어지도록 회전하는 스키 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합니다. 수직이던 폴이 어깨 기울기만큼 같이 기울어졌는지 이것도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 가능한 폴 수직으로 잡고 회전하기입니다. 이러한 연습법, 다양한 연습법을 알고 있으면 프루그 보겐턴 연습할 때 지루하지 않겠죠. 이것도 연습해보고 저것도 연습해보고 총 이 4가지 연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연습법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스키장에 가서 프루그 보겐 다양한 연습법을 하면서 재미있게 연습하고 하면서 굉장히 잘 되면 재밌습니다. 스키가 잘 안 되면은 저는 스키랑 보드 둘 다 탔는데요. 둘 다 조금 어려워서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장비를 이용해서 미끄러운 눈에서
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질적이면서 굉장히 저의 마음에 쏙 들었고 저의 평생 취미이자 제가 사랑하는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연습법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연습도 하고 여러분들이 초보자를 가르칠 때 혹시 이 프로그보기엔 연습법 혹시 아세요? 이렇게 해서 이 연습법을 여러분들이 알려준다면 정말 정석 그리고 정파 그리고 스키 제대로 배웠다라는 말을 타인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어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연습법 정확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패러렐 턴입니다. 패러렐 턴이란 스키를 탈 때 뒤쪽을 벌리고 탄다는 것은 그리 폼이 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패러렐 턴이란 말 그대로 스키를 평행하게 두고 회전하는 기술입니다. 패러렐 턴을 구사한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스피드를 즐기며 안정적으로 스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러렐 턴도 기초 패러렐 턴부터 발전된 패러렐 턴까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사활강 할 때의 속도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중급적으로 일반적인 패러렐 턴에 대해 알아보겠고요. 스키를 평행하게 두었기 때문에 그만큼 푸르그 보겐 턴에 비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키어가 속도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고요. 스키는 평행하게 두었지만 회전할 때 사활강 할 때 적절한 스피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패러렐 턴을 배우기 전에 일단 속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패러렐 턴 속도 조절 방법으론 스키가 나란해졌으므로 푸르그 보겐 턴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감속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너무 빨라지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전하는 도중에 일부러 감속하기 위해 다른 동작을 취하는 것도 원활한 회전을 방해합니다. 스키는 계속 회전하고 있지만 스키어가 스키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감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 감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속도는 방향 전환이 끝난 후 스키가 사선으로 계속 회전할 때 감속하며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스키를 어떻게 사선으로 진행할 때 속도를 감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져야 하는데요. 지금 힌트는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약간 스키의 방향과 지금 스키어의 시선을 보면은 조금 평소와는 조금 다르죠. 한번 이런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의문점을 한번 가지고 패러렐 턴 속도 조절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키가 사선으로 진행할 때 속도를 감속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지금 사진의 모습은 외향 자세입니다. 외향 자세라는 용어 처음 들었을 텐데요. 스키가 평행한 상태로 진행하는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스키는 평행하게 두어야 하고요. 이 상태에서 감속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진처럼 상체를 약간 계곡 쪽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틀어 스키와 몸이 약간 꼬이는 듯한 동작을 만듭니다. 스키가 눈과 마찰을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턴 중반에 하체는 회전 중심 방향으로 상체는 턴 반대쪽 바깥쪽으로 향하는 동작을 외향 자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키가 눈과 마찰을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턴 중반에 하체는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상체는 턴 바깥쪽으로 향하는 동작을 외향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외향 자세는 스키판이 눈과 지나친 마찰을 일으켜 속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외향 자세를 취하면서 동시에 턴 바깥쪽으로 몸을 기울임으로써 스키의 엣지가 사용되게끔 해야 합니다. 이 자세를 외경 자세라고 하는데요. 지금 외향 자세, 외경 자세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떠한 용어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외향 자세 앞에서 강조했듯이 하체는 회전 중심 방향, 상체는 턴 반대쪽으로 향하는 동작이라는 거 지금 사진처럼 외향 자세를 취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었지만 외향 자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외경 자세입니다. 앞에서 외경 자세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외경 자세는 외향 자세를 취하면서 동시에 턴 바깥쪽으로 몸을 기울임으로써 스키의 엣지가 사용되게끔 하는 걸 외경 자세라고 합니다. 네, 외향 자세로 스키판 전체가 눈과 마찰을 일으켰지만 이와 동시에 외경 자세를 취해 상체가 기울어진 만큼 스키의 각이 만들어져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패러렐 턴은 외향 자세와 외경 자세를 적용하여 멋진 폼으로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스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듯 하체는 회전 중심 방향, 네, 다시 하체는 어떤 방향이요? 네, 회전 중심 방향, 상체는 외향, 외경 자세를 취하는 동작을 앵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는 스키를 엣징할 때 관성을 흡수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른쪽 사진을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외경자세라는 용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더 소개를 해 드렸고요. 외향자세 그리고 외경자세 외경자세 이번에 이 사진 보면서 외경자세는 하중의 비율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엣지를 세우고 유지하고 무게 중심을 미리 이동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무게중심을 미리 이동하는 동작을 외경자세라고 합니다. 네, 이 외경자세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중의 비율을 조절, 엣지를 세우고 유지, 그리고 무게중심을 미리 이동하는 외경자세입니다. 외경은 경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뜻이고요. 향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턴의 외향, 방향을 바꾸는 것과 그리고 외경, 몸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두 가지 용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같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구분 동작으로 상체와 하체 이렇게 구별해서 용어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좀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상체의 외경, 외향 자세를 앵귤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앵귤레이션이고요. 상체의 외경, 기울기와 외향, 방향을 바꾸는 걸 앵귤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지금 사진은 외향 그리고 외경 자세를 취하고 하체는 회전 중심 방향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러한
한 가지가 아니죠. 앞에 프루그보겐터는 뭐 무게중심 이동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면 됐는데 이렇게 패러렐 턴에서 외향, 외경 이런 걸 앵귤레이션 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하체 이동이 회전 중심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외향, 외경 이걸 앵귤레이션 이란 용어 한 번 더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체 회전 중심 방향 이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원리에 대해서 알고 어렵다고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습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기울여요. 방향은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확히 외향 자세, 방향과 그리고 외경 자세, 몸의 기울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알면서 몸으로 체득을 하면서 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온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용어를 확실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패러렐 턴 방법은 프루그 보겐턴과 업다운과 폴 체크 타이밍도 동일합니다. 네, 스키를 나란히 한 상태에서 기본 동작을 취하며 사활강을 시작합니다. 이때 무릎은 안쪽으로 상체는 계곡 쪽으로 향하게 하여 속도를 조절하며 사활강합니다. 이건 앵귤레이션 동작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앵귤레이션 동작이고요. 상체가 계곡 쪽으로 있으면 속도가 감속이 되고요. 앵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감속이 되고요. 스키 앞쪽을 향하면 톱밴드 방향을 향하면 가속이 됩니다. 스키어가 조절 가능한 속도로 사활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턴이 시작된 바깥쪽 스키에 체중을 두기 시작하고요. 2번 방향 전환 시점에 도달하면 아래쪽 계곡 쪽 폴을 찍으면서 체중이 실린 쪽 스키를 딛고 일어나면서 업을 합니다. 그러면 외향경 자세가 풀어지면서 상체가 톱 밴드 쪽으로 향합니다. 다음 턴을 준비하기 위해 폴을 찍으면서 업을 합니다. 네, 한쪽 스키에만 집중되어 있던 체중이 양쪽 스키에 분산되면서 스키는 자연스럽게 폴라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아까 프루그 보겐턴과 유사하죠. 양쪽 스키의 힘이 균등하게 분산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양쪽 스키의 힘이 균일하게 전달되면 스키는 자연히 턴하기 쉬운 폴라인, 최대 경사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양쪽 스키의 힘이 균일하게 전달되는 것을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양쪽 스키에 힘이 균일하게 전달되는 것을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뉴트럴 포지션은 턴의 시작 부분에서 부드러운 회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동작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뉴트럴 포지션을 느끼지 않고 회전하면 턴이 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네, 앞에서 얘기한 사파가 되겠죠. 우아한 패러렐 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작입니다. 네, 이것은 프루그 보겐에서 업 동작 시 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단지 양 스키가 평행하게 돼 있으므로 프루그 보겐보다는 좀 더 빨리 폴라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폴라인 조금 가속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요. 네, 프루그 보겐 충분히 연습한 이후에 그 다음 패러렐 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키가 폴라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4번입니다. 다음 순서의 스키 쪽에 점차 체중을 옮깁니다. 점차 외향 그리고 외경 자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이게 앵귤레이션. 앞에서 제가 미리 설명해 둔 이유는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이 용어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외경, 외향 자세, 앵귤레이션 자세가 딱 나오죠. 앞에서 설명했었던 앵귤레이션. 다음 바깥쪽 스키에 체중을 완전히 싣고 바깥쪽 그러면은 지금 4번 사진에서는 네, 무슨 발이죠? 네, 왼발에 체중이 완전히 바깥쪽 발 실리죠. 그 다음 점차 낮추면서 다운 동작이 됐죠. 다운 해주고 다운 동작 시 몸의 중심은 스키 가운데에 있고요. 그 다음 무릎은 스키 부츠의 앞부분을 지그시 누르면서 네, 다운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외경, 외향 자세 앵귤레이션과 네, 이러한 동작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패러렐 턴이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패러렐 턴으로 시작해서 프루그 스탠스로 정지하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패러렐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응용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패러렐이란 용어와 그리고 패러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다음 프루그 스탠스라는 동작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용어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직활강을 할 때 패러렐 스탠스로 폴라인에 도달을 하고요. 그 다음 점차 발 모양이 프루그 스탠스로 A자로 쭉 해주고요. A자로 프루그 스탠스를 해주면서 무게중심 바깥쪽 오른다리에 주면서 회전을 쭉 해주면서 네, 턴 해주고 그 다음에 정지하는 이러한 응용 동작 패러렐 스탠스로 시작해서 프루그 스탠스로 정지한다 라는 이때는 아무래도 패러렐 스탠스로 하게 되면 가속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프루그 스탠스로 정지한다는 이러한 연습법도 이렇게도 연습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네, 다음 예시는 패러렐 스탠스로 시작하여서 슈템으로 정지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슈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슈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슈템이란 용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슈템은 패러렐 스탠스, 그리고 프루그 스탠스, 그 다음 패러렐 스탠스로 돌아오는 것을 슈템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패러렐 상태에서 A자 모양으로 마지막에는 다시 패러렐로 하는 게 몸의 중심을 부드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패러렐 스탠스 11자에서 스키를 넓혀 A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턴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패러렐 스탠스로 돌아오는 게 슈템 동작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몸의 중심 이동이 있고요. 바깥발에 체중을 싣고 있으면 턴이 끝날 즈음에 발이 자연스럽게 가지런하게 됩니다. 바깥발이 다음 턴에서 안쪽 발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 발에만 몸의 중심을 싣게 되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야말로 몸의 중심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슈템 동작으로 산돌기는 안쪽 발을 축으로 삼아 바깥발을 움직이고 움직인 바깥발에서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안쪽 발을 가지런히 해 작은 턴으로 정지합니다. 몸의 중심이 이동하는 느낌을
깨닫도록 하는 게 패러렐 스탠스에서 슈템으로 정작입니다. 바깥발에, 여기서 포인트는 바깥발에 실린 몸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느낌으로 두 발을 가지런히 하는 게 이 동작 연습법의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은 슈템턴 A자 형체가 폴라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입니다. 네, 다리를 넓혀서 돌고요. 그 다음에 가지런히 하고요. 그 다음 리듬 있게 계속해서 턴을 해보는 겁니다. 바깥발을 얼마만큼이나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슈템 동작의 산 돌기 턴을 통해 안쪽 발에서 바깥발로 몸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에 감각을 잡았다면 연속해서 턴을 해보도록 합니다. 슈템 동작을 연속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좌우의 중심 이동입니다. 안쪽 발을 축으로 해서 바깥 스키를 부드럽게 움직여 A자로 만드는 것이 턴 전반의 포인트이며 턴의 후반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바깥 스키에 몸의 중심을 실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 발이 다음 턴의 안쪽 발이 되는 것입니다. 슈템 동작이 이곳에서 나오고요. 본래의 바깥 발이 안쪽 발로 바뀌는 것을 통해 다음 턴의 바깥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턴의 후반 바깥 발을 중심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안쪽 발에 몸의 중심이 남아있게 되면 매끄럽게 턴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쪽 다리로 중심이 이동되고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이 이동되듯 모든 중심이 좌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제가 했던 설명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여기서 포인트 바깥발 얼마나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지, 네, 이게 포인트고요. 지금 왼쪽에 제일 정상의 사진은 A자로 시작하다가 점차 발을 모았다가 그 다음 다시 또 바깥발을 벌려주고 턴했다가 마지막 사진 보면은 지금 양 발을 모았죠. 이렇게 양 발을 모았다가 그 다음에 벌렸다가 다시 모았다가 벌렸다가 중반부쯤 폴라인으로 가기 전에 발을 모았다가 그 다음 폴라인일 때 A자 그 다음 중반부에 패러렐 스탠스 11자 하는 거 이러한 연습법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다양한 응용 동작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재밌겠죠. 그냥 프루그 스탠스로 턴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반에 조금 가속을 패러렐 스탠스로 가속하다가 다시 프루그 스탠스, 패러렐 스탠스, 프루그 스탠스 약간 이렇게 바깥발을 얼마만큼 이렇게 이동을 잘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법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프루그 스탠스와 프루그 보겐 턴 그리고 패러렐 턴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왔고 이제 좀 제대로 스키 타는 듯한 기분이 들죠. 스키를 탈 때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초반에는 기초 동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여러분들이 응용 동작을 하더라도 잘 되고요. 되게 편하게 속도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면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응용 동작을 통해서 다양한 연습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밌게 연습할 수 있도록 혹은 여러분들이 이 연습법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여러분들이 지도할 때 뭔가 무게중심 이동이 잘 안 된다 생각할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양손을 무릎에 두고
무게중심 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혹은 뭐 어깨 기울이기를 통해서 무게중심 이동을 해보세요. 폴을 평행으로 들고 무게중심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무게중심 접으세요. 혹은 폴을 수평으로 들고 무게중심을 접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티칭을 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연습법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돼. 이 연습 방법은 나한테 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양한 연습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연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키가 평생 취미이자 평생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